한국 때문에 인도네시아에서는 21년 전에 망한 가게가 부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는 철수 21년 만에 서브웨이 매장이 다시 열게 되었는데요. 서브웨이의 이러한 부활은 한국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자카르타 한 대형 쇼핑몰에는 서브웨이가 철수 21년 만에 문을 열고 사람들은 서브웨이를 방문하기 위해 대략 50m의 줄을 만들어내는 등 과거 철수 때와는 완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지난 19일 드틱닷컴 등에 따르면 15일 자카르타 남부의 대형몰 칠란닥 타운스퀘어에 미국 샌드위치 가맹점 서브웨이가 개업하였는데요. 매장의 오픈과 함께 음식을 주문하기 위한 줄이 약 50m에 걸쳐 이어지는 등 뜨거운 인기를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반응에 인도네시아 매체는 보행 통로를 뒤덮었다고 표현하기도 하였죠. 서브웨이를 먹기 위해 줄 서 있는 고객들은 대부분 20, 30대 젊은이들이었는데요. 사람들이 몰려들자 매장은 1인당 최대 주문량을 샌드위치 4개로 제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반응을 본 인도네시아 네티즌들은 코로나 제한 조치 기간에 이렇게 긴 줄이 선 게 옳으냐는 댓글이 달리는 등 논란이 일고 있죠. 이와 같은 서브웨이의 인기에 대해 현지 매체는 K드라마 덕이라고 분석하였는데요. 한 매장 방문객은 자주 보는 K드라마의 서브웨이가 종종 등장해서 너무 먹고 싶었다. 인도네시아에도 서브웨이 매장이 있는지 여러 차례 알아봤지만 없었는데 이번에 다시 개업한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고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밝혔습니다. 다른 방문객들도 K드라마 속 주인공들이 즐겨 먹던 그 맛을 빨리 느껴보고 싶었다. 줄서기가 이렇게 심한 줄 몰랐지만 드디어 먹을 수 있게 돼 신난다고 밝혔죠. 실제 서브웨이는 한국 드라마의 간접 광고 PPL을 많이 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2016년 태양의 후예, 2017년 도깨비, 2020년 사랑의 불시착 등 대표적인 K드라마의 서브웨이는 제품을 홍보하였습니다. 특히 미국 뉴욕타임스는 지난 3월 서브웨이의 K드라마 PPL을 다룬 한국 TV의 예상 박스타, 서브웨이 샌드위치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서브웨이가 PPL에 이용한 K드라마가 최소 17개 이상이라고 추정하였죠. 서브웨이는 과거 1990년대 인도네시아에 가맹점을 열었었는데요. 그러나 영업 부진으로 2000년 10월 자카르타와 발리 등의 매장을 모두 철수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이번 칠란닥 매장은 21년 만에 다시 문을 연 것인데요. 서브웨이 관계자는 올해 안에 자카르타 주변에 8에서 10개의 매장을 더 열고 내년에는 자바섬의 여러 지역으로 확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인도네시아인들의 한류에 대한 유별난 사랑으로 폐업한 기업마저 살려내는 기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인도네시아에서는 K드라마에 등장하는 음식들을 어떻게든 맛보려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죠. 인구의 87%를 차지하는 무슬림을 겨냥해 K드라마에 나오는 소주를 참고한 무알코올 할랄 소주까지 탄생시키고 있습니다. 소주처럼 녹색 병을 쓰고 한글로 할랄 소주라고 새기고 판매하고 있는 것인데요. 할랄이라는 단어는 허용과 합법을 뜻하는 아랍어로 이슬람 율법에 따라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도축 처리 가공된 모든 식품을 뜻합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한국 문화를 확실히 인정하기 위한 한복의 날이 제정된 주가 탄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미국 신계주 중에서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의 날을 기념하는 첫 번째 주가 탄생하였습니다. 지난 18일 미국 동부를 중심으로 한 청소년 단체 재미 차세대협의회는 뉴저지 주의회가 올해 10월 21일을 한복의 날로 기념하기로 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결의문은 뉴저지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의 로레타 와인버그 원내대표와 하원의 고든 존슨, 벨러리 허틀 의원이 공동으로 제출했고 상하원의 합동가결 절차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스테픈 스위니 뉴저지 상원의장과 크레이그 커플린 뉴저지 하원의장이 함께 서명한 결의문에는 한복의 기원이 고조선 단군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한민족의 전통 의상이라는 점이 명시되었죠. 또한 결의문에는 한복의 날인 10월 21일이 1996년 한국에서 처음 시작됐다는 사실과 함께 뉴저지의 테너플라이시가 올해 이날을 최초로 한복의 날로 선포하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는 사실이 언급되었습니다. 이어 결의문에는 모든 뉴저지 주민들도 한복의 날에 참여해달라는 당부가 담겼는데요. 앞서 테너플라이와 클로스터 등 뉴저지의 소도시에서 한복의 날이 제정됐지만 주 차원에서 한복의 날이 기념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 북동부의 중심인 뉴욕주의 서쪽에 위치한 뉴저지는 인구 기준으로는 900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대규모 지자체이죠. 특히 한국계 거주자는 중국이나 필리핀 등
다른 아시아 국가 출신보다 적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한복의 날 제정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 같은 상황에서 뉴저지 주의회가 한복의 날을 기념하기로 한 것은 한국계 주민들의 정치적 위상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음 달 뉴저지 주지사 선거를 앞두고 재선에 도전하는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와 공화당 소속인 잭 시타렐리 후보가 동시에 한인 청소년 단체인 AAYC의 지지 선언을 요청하기도 하였는데요. AAYC는 지난 2017년 뉴저지의 한 고등학교에서 한국계 학생에 대한 교사의 인종차별 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자생적으로 결성된 청소년 단체입니다. 이후 이 단체 회원들은 중국이 김치와 한복이 중국 문화라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지난 4월 테너플라이시를 설득해 미국 최초의 한복의 날 제정을 성사시켰는데요. 브라이언 전 AAYC 대표는 한국계 청소년들의 설득과 노력에 따라 뉴저지 주의회도 한복의 날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테너플라이와 클로스터뿐 아니라 더 많은 미국의 도시들이 한복의 날을 기념하도록 힘을 모아나갈 것이라고 밝혔죠. AAYC는 오는 21일 테너플라이에서 한복의 날 기념행사를 주관할 예정입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우익들의 협박을 물리치고 한국을 홍보하고 있는 아이돌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일본 도쿄 메구로구의 한 스튜디오에 여성 아이돌 그룹 AKB48의 멤버 미야자키 미호가 초록색 운동복을 입고 나타났죠. 그녀는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은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자신의 온라인 개인 방송에 소개하는 중이었는데요. 그녀는 지난해 4월부터 이 방송에서 한국 문화와 역사를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국 아이돌의 춤을 따라하고 금수저 내로남불 등 한국 신조어는 물론이고 1988년 서울 올림픽과 율곡 2위까지 알리고 있는데요. 그녀가 1년 반 동안 그가 제작한 138개의 콘텐츠 중 90%가 한국 관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미야자키는 일부 팬이 내가 친한파라는 이유로 나쁜 말을 하거나 팬을 그만두겠다고 협박하지만 응원해주는 팬이 더 많다. 앞으로도 한국 관련 방송을 계속해 양국의 가교 노릇을 하고 싶다고 밝혔죠. 이어 내 방송을 보는 양국 팬들은 코로나 예방을 위한 마스크를 주고받으며 교류하고 일본 최대 한인타운인 시노쿠보에는 지금도 한국을 좋아하는 일본인들로 넘친다고 밝혔습니다. 2007년 데뷔한 그녀는 2009년 방한 당시 국물을 앞세워 완벽을 추구하는 K-팝을 접하면서 한국 문화의 매력을 느꼈다고 말하였는데요. 그녀는 한국이 아니었다면 내 개인 방송 또한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늘 한국에 대해 공부하는 마음으로 방송을 하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세계 속 반응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